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비인후과의 심예지입니다. 오늘 저는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또 코막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비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비염 증상은 모두 다 비슷비슷한데 원인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거나 비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약물성 비염 또는 감염성 비염 같이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레르겐에 의해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걸 얘기를 하고, 비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코 점막 안에 과민성 때문에 생기는 비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염성 비염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코감기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에 쓰이는 약물이라든지 혹은 비염의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코 충혈 제거제, 스프레이 때문에 생기는 약물성 비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피부 검사나 피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피부 검사 같은 경우는 의심이 될 수 있는 알레르기 항원들을 피부에다가 도포를 하고 작은 침 같은 걸로 찌르고 기다리면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 같은 경우는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그런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게 원인 물질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도 30분 이내에 가능하고 결과도 빨리 나오고 비용도 저렴하고 또 민감도도 높아서 많이 쓰이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 약을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거나 위장약이나 정신과 약 중에 일부,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좀 길게 사용한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고 검사를 시행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피부 묘기증이나 아니면 피부염 같은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검사 전에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피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예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새우 알레르기가 나왔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비염이 생기는 거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새우나 우유 같은 것들이 알레르기 비염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주 어렸을 때 3세 이전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아토피 가족력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크면서 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자꾸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온다. 그럼 나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국소 알레르기 비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콧물을 통해서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호르몬에 의해서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갑상선 저하증이 있거나 아니면 임신 중 혹은 폐경이 시작된 후에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겨울이 돼서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은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담배 연기나 향수, 세제 냄새 이런 거 맡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코 안에 있는 비점막에 있는 신경이 과민성을 갖고 있고 또 그 신경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비염인데요. 근데 이런 비특이적인 자극들이 꼭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만 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서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에 쓰는 약 혹은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 경구피임약, 기타 여러 가지 약들이 비염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혹은 어떤 약을 시작했는데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처방해준 의사와 상담을 해서 혹시 비염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약물로 바꿀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을 쓰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거는 코 세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코 세척 용액을 가지고 코 안에 비강을 씻어주는 건데요. 코 세척을 했을 때 코 안에 있는 점막이나 코딱지, 그다음에 염증 물질들,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그걸 일으키는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비염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운동을 하시면 코 안의 점막에도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있어서 코막힘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비염 증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강력한 약제, 그리고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비염에 효과가 있는 약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입니다. 코 안에 뿌리는 제제고요. 스테로이드 제제로만 된 것들은 효과는 강력하지만 그 약 작용이 나타나기까지 며칠 정도 걸릴 수가 있어서 좀 답답하다 그런 분들은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섞여 있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작용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라고 하니까 또 이거를 사용을 하면 보통 1, 2개월 정도 사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좀 줄여가면서 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스테로이드인데 그렇게 장기간 사용을 해도 되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 안에만 작용하는 국소 제제이기 때문에 전신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논문에서 보고된 바로는 1년 정도까지 쭉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두 달 사용하시고 증상이 좀 좋아지면 쓰는 빈도를 줄여가면서 끊게 되고요.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계절을 타는 그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꽃가루 처리됐다 그럴 때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사용을 하시고 그 계절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하시면 예방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 중에 2분 안에 작용하는 빠르게 작용하는 코막힘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랑은 완전히 다른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 안에 충혈을 줄여주는 성분의 스프레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효과도 되게 좋고 작용도 빨라서 좋은데 3일 혹은 4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염이 더 나빠지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약물의 작용 시간도 짧아지고 결국 나중에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약물성 비염에 걸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막힘 스프레이라는 거를 장기간 사용하시는 건 좋지는 않고요. 다만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다 혹은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뿌려도 들어갈 공간도 확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점막에 잘 닿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 한 3일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코막힘 스프레이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로 콧물을 줄여주는 약들, 코막힘보다는 콧물에 효과가 있는 약들로는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먹는 항히스타민제나 혹은 항류코트리엔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이프라트로피움 스프레이라고 해서 또 다른 스프레이 제제가 있는데 이게 콧물에 효과가 좋아서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랑 알레르기성 비염 둘 다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치시키고 싶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꾸 수술을 하라고 한다, 콧물이 너무 심하다, 또 가끔 임신한 분들 잘 때 머리를 30도 정도 올리고 자는, 또 요새 인터넷상에 많이 구충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생충 감염이 되면 비염이랑 코골이, 그다음에 부비동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